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저 앞에 부분에서는 제가 세종대왕이 버터를 즐겨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자, 이번에는 엽기적이고 좀 황당한 그러한 음식들, 역대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즐겨 먹었던, 정력을 위해서 즐겨 먹었던 엽기적이었던 보양식 8가지 베스트 8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조선시대 왕들은 워낙 후궁들과 잠자리도 많이 하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항상 그 정력에 대한 집착, 그 왕이 정력을 막 더 키우려고 적극적으로 먹은 왕은 사실 이렇게 드물어요. 특히 연산군 같은 경우 본인이 막 전국적으로 구해와라 뭐 그래가지고 먹었지만, 다른 왕들은 안 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려주니까 다 드시지요, 이거 뭐 귀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봤던 영상에서 본 거 좀 충격적인 게, 북한의 김일성도 엄청난 정력제를 찾았었는데 박쥐의 음낭을 먹고 60세에 아이를 가질 정도로. 근데 그거를 이제 구하러 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그 중에 흡혈박쥐가 사람 몸에 탁 이렇게 물면 일주일 동안 피를 빨아가지고 지가 이제 일주일 동안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안 놓는데요. 그래서 피가 빨려가지고 사람이 피 쫙 빠져 죽는 거죠. 와, 진짜 흡혈박쥐 완전 드라큘라네 진짜. 그래서 그런 박쥐의 고환도 어쨌든 몸에는 좋긴 좋았다고. 또 박쥐 고환이 또 인기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 영상을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동물의 고환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스트 1은 동물의 고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식대첩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죠. 보양 중에 보양은 역시 거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동물의 거시기 혹은 고환이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 수탉의 고환이라던가 뭐 이렇게 소의 고환, 이런 식으로 특히 고환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이 고환에는 이제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환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자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분명히 나도 정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직관적인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이제 동물의 그 고환 안에 있는 뭔가 특이한 호르몬 성분이 이제 약간 정력을 좋아지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엄청난 단백질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생성하시려면 이제 단백질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의 이제 보양식이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려면 뭐 계란, 우유, 뭐 그 소간, 돼지 간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어도 사실 됩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고환을 막 먹을 필요는 없는데, 느낌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금님의 수라상에 고환이 막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세종대왕 수라상에는 흰 고환의 그런 요리가, 흰 고환이나 아니면 하얀 그런 흰 수탉의 고환이나 아니면은 소의 고환이 끊임없이 올라왔다고 해요. 수탉 고환찜이라는 요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의 고환을 가지고 만든 음식 우랑탕이 있고요. 우랑탕. 이거 우랑탕은 어떤 블로그 하시는 분이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끓여 먹었다고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사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우랑탕을 먹으시는데 이렇게 썰어 드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전 여잔데도 왠지 이게 막 마음이 아프죠? 막 통통통통 썰었어요. 이것은 소의 그곳이고, 이 아래 거는 소의 고환이겠죠. 소의 고환은 제가 안 먹어봤지만 약간 간 느낌? 우리 순대 먹을 때 퍽퍽한 간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잘게 썰었어. 통으로 먹든가. 어쨌든 우랑탕. 그래서 이런 거를 세종대왕은 즐겨 먹었다라는 거. 의외죠. 세종대왕님이 한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보양식도 많이 먹었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재밌는 사진이 있길래 이것도 찾아왔어요. 먹다 보면 괜찮으니라 그 힘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거늘 이제 와서 그런 눈으로 보다니. 부지기. 우리 세종대왕님 그런 거 드시고 힘쓰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소나 수탉이나 각종 이런 동물들의 고환, 성기, 이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의외의 음식입니다. 바로 사슴꼬리. 사슴꼬리는 실제로 사슴꼬리 조림이라는 음식이 있을 정도로 궁중 요리로 왕들이 즐겨 먹었던 요리고, 누가 제일 많이 즐겨 먹었냐면 바로 가장 정력에 집착했던 폭색증, 제가 예전에 연산군의 폭색증으로 다뤘었던 바로 연산군이 사슴꼬리를 그렇게 밝혔대요, 여러분. 엄청나게. 사슴꼬리를 어느 정도로 밝혔냐면, 조선왕조실록에 사슴꼬리를 빨리 갖다 바쳐라. 근데 두툼한 거, 질 좋은 거를 갖다 바쳐라. 사슴꼬리를 이제 관리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관찰사들이 갖다 바치는데, 그것도 되게 높은 사람인데 사슴꼬리를 구해서 이제 왕한테 바치는데, 안 좋은 거 3번 바치면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슴꼬리에 집착을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연산군 56권에 무릇 진공하는 물건은 그 즉시 봉진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농미가 사슴꼬리예요. 농미는 모름지리, 꼬리가 있는 것으로 봉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좀 두툼하게 꼬리가 있는 것으로. 원래 사슴꼬리는 되게 작거든요. 관찰사도 부엌 반찬의 좋고 나쁨을 보아 포피함을 했는데, 관찰사가 이거 갖다 바쳤다는 거야. 하물며 진공하는 물건이겠는가. 이 뒤로는 사용원에서 그 맛과 색을 고찰하여 그 나쁜 것은 아래어 국문하고, 이게 사슴꼬리가 이게 무엇이냐 국문을 했다는 거. 2조에서는 장부에 기록하여 6개월 안에 3차례 국문당한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나쁜 거 3번 갖고 오면 비록 관찰사가 전체 상등으로 이제 하였더라도 파면토록 해라. 아무리 관찰사가 능력이 좋아도 파문하도록, 사슴꼬리 잘못 바쳤다가 잘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슴꼬리 조림. 사슴꼬리가 이제 정력에 좋다는 거, 과연 일리가 있는 걸까요? 보시면 이 사슴꼬리 부분은요, 이 사슴꼬리가 지방이 적고 노린내가 없고 좀 단백질이 많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정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사슴꼬리는 면역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 면역력이 되게 좋고 신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좀 말년에 몸이 쇠약해진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겠지, 뭐 반드시 정력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겠죠, 사슴꼬리는. 근데 사슴꼬리 자체가 실제로 보면 사슴꼬리가 되게 작고 그 비주얼이 되게 꼿꼿하게 좀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슴꼬리의 비주얼 때문에, 그 사슴꼬리에 서 있는 그런 모양 때문에 사슴꼬리를 연산군이 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력제가 정말 그냥 직관적이에요. 왠지 소의 음경이나 뭐 이런 숱하게 고한 그 남의 그 거시기를 먹으면은 내 몸도, 내 거시기도 좋아지겠지? 그냥 그런 식의 그냥 직관적인, 뭐 영양학적인 그런 이론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 사슴꼬리가 되게 빨딱 서 있으니까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슴꼬리를 먹었다라는 거. 연산군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고요. 사슴꼬리 같은 경우에는 영조도 말년에 너무 몸이 허해져서 영조도 말년에 먹은 적이 있었던 그러한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저는 3번째 이 보양식 보고 막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사진을 막 따면서 새벽에 막 소름이 으악. 3번째 보양식은 바로 잠자리. 잠자리 왜 먹어? 나 잠자리 너무 싫은데. 우리 어렸을 때 잠자리 좀 괴롭히고 놀아봤죠, 여러분. 잠자리 지 꼬리 먹게 하고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그랬는데, 잠자리 중에서도 눈이 파란 고추잠자리, 그 눈이 파란 고추잠자리를 청령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눈이 파란 거를. 이 청령은 실제로 한약재로 사용을 했대요. 사람 몸에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청령이 도대체 왜 좋은 걸까? 그리고 이 잠자리를 왜 정력제로 생각했을까? 막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재 개그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먹고 잠자리를 잘하나? 그런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잠자리는 교미를 할 때, 교미를 하고, 그 잠자리 끝에 이 꼬리 이 부분이 붙은 채로 날아다녀요. 보신 적 있으시죠? 잠자리 교미하는 부분. 되게 화나요. 이 자식들이 교미를 하면서 심지어 날아다녀. 되게 기분 좋게 날아다닌다? 저리가 붙어있어, 꼬리가. 이러면서 화가 나. 뭐 날아다니면서 해. 그러니까 이제 내의원들이, 어이들이 그걸 보고, 와, 자, 이렇게 교미를 하면서 날아다니다니. 교미하는 것조차 힘들 텐데 날아다니다니. 저것을 먹으면 분명히 정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왕들이 갖다 바치게 한 거죠. 역시 연산군이. 그래?
잠자리 갖다 바쳐. 전국에 있는 잠자리 싹 잡아와. 역시나 연산군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연산군이 잠자리를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연산군이 각사의 노복 중에서 어리고 총명한 자를 골라 곤충을 잡아바치게 하다. 잠자리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거 다 먹었어요. 막 배짱이, 귀뚜라미, 오호호호. 그때 곱등이 없었을까? 귀뚜라미, 배짱이, 잠자리 막 이런 거. 귀뚜라미는 이제 짝짓기 계절에 막 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뛰는 그러한 힘을 보고 정력이 좋다고 느꼈고, 배짱이도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점프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 정력에 좋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각사의 노복 가운데 연소하고 총명한 자를 골라 궐문 밖에서 번을 나누어 교대를 군무시키되 이들을 회동 습역소라 하고 심지어 이렇게 직책을 만들었어. 이전으로 통솔하게 하되 이름은 훈동관이라고 하며 귀뚜라미, 배짱이, 잠자리 등 막 곤충을 잡아치게 해라서 이걸 먹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잠자리는 어떻게 먹었냐면요. 바로 막 튀겨 먹고 그러진 않고 이 잠자리의 눈알 요 부분이 몸에 좋대요. 그래서 잠자리는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먹었다고 합니다. 굽거나 이제 볶거나 이렇게 말려가지고 한약재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추 잠자리가 강장 효과. 그래서 청경이 그곳에 좋다. 이래서 고추 잠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고추 잠자리.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고추 잠자리 빛깔이 고추 색깔과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고추 잠자리를 정력제로 먹었기 때문에 그 고추 이퀄 그 고추일 수도 있겠네요. 이 효과는 발기장애에 이 청령을 썼고요. 발기장애 그리고 근육 경련을 진정시켜줬고 다려 먹거나 그래서 이것이 이 고추 잠자리는 심지어 동의보감에 써 있어요. 동의보감 탕액편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잠자리 눈 부분이 정력이 좋아지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와우. 잠자리는 좀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걸 겁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는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도 요거 못 구해서 안달이에요. 요거 뭘까요? 문어발? 뭘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보여드리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뭔가 말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되게 거대하고 긴 거 하나, 동그란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어딘가에 음경과 고환이겠구나. 말 아니고 바로 물개의 생식기입니다. 바로 해구신. 해구신은 뭐 웬만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력제로도 유명하죠.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때 해구신 못 구해가지고 난리였어요. 아니 이 물개 귀여운 물개를 불쌍해. 이 물개는 사실 우리가 물개고기를 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물개는 왜 물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멸종 위기가 됐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물개를 잡아가지고 이걸 잘라서 그래. 물개가 이거를 갑자기 절단당하니 얼마나 괴롭게서 죽죠. 해구신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개의 음경과 이 고환, 물개의 생식기가 왜 이렇게 정력이 좋아진다고 인기가 많았냐면 바로 물개의 짝짓기 풍습 때문이에요. 물개는 여러분, 순놈이 이제 발정기가 되면 2개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2개월 내내 풀로 그것만 한대요. 계속 교미만, 번식을 위해서 계속 교미만 한대요. 그래서 그 횟수가 2개월 동안 최소 수백 번에서 많으면 수천 번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개의 그런 번식하는 그런 걸 보고 와, 이 자식 2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와, 너는 진짜 정력 왕이다 이렇게 느끼니까 이제 물개의 생식기를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물개 멋진데? 그래서 이런 식의 짝짓기를 한대요. 그래서 물개의 생식기를 먹으면 쇠약해지지 않고 정력이 엄청 좋을 것이다 라고 느껴서 엄청나게 이제 조선시대 왕들도 해구신을 많이 먹었고요. 다려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로 해구신은 약으로, 보약제로, 한약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15명의 첩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 물개의 이러한 해구신을 상납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해구신이 정말 정력이 좋은 걸까요? 이 해구신은 실제로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고 지방, 당분, 그리고 해구신이 정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드로겐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안드로겐은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남자분들 단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양기를 보충해주는, 단전을 이렇게 힘을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해구신은 지금도 정력제로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구신 여러분 얼마에 파는 줄 알아요? 제가 이런 포털 사이트에 해구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사진만 따려고 했더니 중고나라 거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뭐 아무리 비싸봤자 한 50만원? 뭐 이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해구신은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중고나라 가격이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그 가격을 받아. 무려 350만원을 받아. 무조건. 해구신 하나에. 이거 지금 판매자 정보는 제가 가렸어요. 예,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메일 보낼까봐 구매하려고. 350만원. 그래서 이분이 판매를 하는데 심지어 이거를 이 짝대기 하나 여기다 놓고 방울 2개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도 사진을 찍은 것도 있었어. 그거는 차마 내가 스트레스 안 떴다 진짜. 350에 팔아요. 와, 생각보다 싸다고요? 아 진짜? 여러분 정력제를 위해서 요거 하나 먹겠다고 350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예, 지금 채팅창에서 막 1000만원도 나왔습니다 지금. 예, 350만원. 이야, 350 투자가치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 그때 당시만 잠깐 반짝이지. 이거를 예 여러분 잠깐 네, 아무튼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350에 팔겠죠. 그럼 거의 뭐 자연의 비아그라인가? 먹었는데 효과 없으면 어떡해? 350. 아무튼 해구신을 지금도 중고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정력제다. 지금도 인기입니다. 해구신. 그래서 지금은 물개가 멸종 위기죠. 우리나라에 물개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독도가 물개의 섬이었다고 그래요. 강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바다사자 강치가 독도에 진짜 많았대요. 근데 일본 애들이 독도로 지냈다고 우기는 것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건 강치가 멸종된 이유가 일본 애들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독도에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잘 가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부들만 어느 정도 가고 독도에 사람이 안 산 이유가 태종 때 공도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런 죄인들이 섬에 숨을까봐. 그래서 이제 섬을 관리를 아예 안 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치들도 우리는 거의 잡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강치를 잡게 되면 이제 해구신 정도 구하려고 잡았겠죠. 근데 일본도 해구신이 인기도 있었지만 일본은 그 바다사자 강치의 그 껍질 가죽을 그렇게 선호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강치들이 거기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독도가 피바다가 될 정도로 일본 애들이 강치를 너무 많이 밀렵해가지고 씨가 말랐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 열받죠. 그래서 일본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어업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어업 활동을 했고 자주 거기에 갔고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거다라고 우기는 거고, 우리는 원래 독도가 우리 거였는데 우린 거기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어업 활동 안 했을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지도라던가 이런 사료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가 훨씬 독도가 우리 땅인 게 유리합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자면 기니까. 네, 여기까지. 독도가 이러한 물개 종류 중에 하나인 강치가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정력제는 뭘까요? 여러분, 옥보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옛날 고전 영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거 중에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야했던 중국 영화였어요. 빨간 비디오인데 그거를 중학교 때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대충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아이들과 모여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옥보단에 보면은 그 옥보단의 주인공이 말에 그곳을 이식합니다. 그래서 우주 최강이 돼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현혹시키고 다녀요. 그래서 어쨌든 말의 그곳은 이제 상징적이죠. 말 음경.
제가 예전에 승마를 배울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대충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잘 안 보였는데, 그 말이 이제 쉬를 하려고 이제 살짝 그곳을 꺼냈는데, 우와, 너무 길어. 뭐 큰 것도 큰 거지만 너무 길어서 무슨 몽둥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충격. 말 되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맨날 말은 풀밖에 안 먹는데, 와, 너 진짜 장난 아니구나. 와, 그래서 아무튼 승마를 하는데 뭔가 이 자식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 말을 먹었다라는 거. 조선시대 때 그 말도요, 특히 백마를 먹었대요. 백마. 왜 특히 백마가 정력에 특히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흑마도 아니고 백마만 먹었다고 합니다. 백이민족이라 그런가? 백마의 고기, 백마의 피, 이거, 그리고 심지어 연산군은 백마의 음경까지. 연산군은 웬만한 동물의 거시기는 다 먹었다고 봐야 돼요. 아주 그냥 정력에 집착하는 왕이야. 그래서 연산군이 또 백마를 어떻게 먹었는지 조선왕조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연산군은 뭐 그냥 라이프가 그냥 다 그쪽이야. 자, 백마를 내수사에 보내라 하다. 백마 가운데 늙고 병들지 않은 것을 찾아서 내수사로 보내라 하였으니 흰말의 고기는 양기를 돕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 말을 바로 죽이고 바로 받은 그 뜨거운 말의 피도 마셨다 그래요. 이 백마 불쌍한, 백마는 백마타 왕자만 알았지 백마가 이렇게 뭐 보양식으로 유명할 줄이야. 그래서 백마의 음경, 그리고 실제 또 백마를 또 엄청 좋아했던 고려시대 요승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전민병정도감을 만들었던,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병정도감을 만들었던 신돈. 근데 신돈은 여자가 되게 많았어요. 신돈이 생활이 좀 되게 문란했습니다. 신돈이 그 자신의 그러한 생수 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돈의 집에 백마 피비린내가 멈춘 적이 없을 정도로 하루 3끼를 백마 고기만 먹고 백마 음경만 잘라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신돈이. 신돈이 좋아했던 게 이제 백마고, 그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연산군도 백마를 즐겼다라는 거. 백마. 말고기 저 먹어본 적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예. 말고기를 말 6포를 먹어봤네요. 제주도에서 저희 매니저가 선물로 말 6포를 사와가지고 먹어봤는데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말육포. 그러니까 말은 약간 그런 정력의 상징이라서 그렇게 먹었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즘도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민물 뱀장어. 얘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 어우, 눈을 부릅뜨고 있어. 일단 뱀장어는 생긴 것 자체도 이렇게 굵고 애가 되게 활력 넘치게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뱀장어는 그 장어 자체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장어는 지금도 정력에도 좋고 여성들의 피부 미용, 각종 건강에 좋죠. 장어집 가면은 심심치 않게 불륜 커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님이랑 이제 장어를 먹으러 갔었는데 옆에 불륜 커플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여자분이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예쁘고 막 여기다 꽃핀 같은 걸 달고 핑크한 옷을 입고 약간 야한 파인 옷 입고 되게 공주같이 입고, 남자분은 좀 나이가 많아 보여.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그 여자분은 와이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둘이 막 눈에서 막 스파크가 막 팍팍. 장어 드시러 온 이유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장어는 아직도 정력이 좋다고 유명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장어 중에서도 민물 뱀장어를 보양식으로 여겼는데, 이원석 선생이 쓴 왕실 비방에 따르면 조선왕들은 민물 뱀장어를 여름철에 즐겨 먹었고, 특히 이 민물 장어를 이렇게 고기로 먹기도 하지만 이 장어를 고아서 먹는데 거기다가 마늘을 넣고, 마늘은 실제로 남자의 정력에 되게 좋습니다. 마늘은 암 예방에도 좋고, 하루에 마늘 5쪽을 먹으면 뭐 평생 암 걸리지 않고 되게 몸에 좋다고 하는, 그 타임지에서 그 소개한 슈퍼푸드로도 유명하죠. 마늘이 그렇게 좋대. 마늘 중에서도 흑마늘. 우리 아빠 흑마늘즙 드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드시는 게 다 거의 다 정력이 좋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늘을 넣고 장어를 넣어서 고아서 짠 즙을 마시면 잠자리에서 전혀 피로를 못 느낄 만큼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어는 정력 강화, 그리고 두뇌, 고3들이 또 많이 먹잖아요. 활력이 넘치고 두뇌 발달, 피부 미용,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하고.
저도 장어 좋아합니다. 약간 좀 기억이 딸린다 싶으면 장어 많이 먹는데요. 장어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게 장어는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다 보면은 되게 느끼해지잖아. 생강이랑 먹고. 장어집에 가면은 반드시 부추가 있다? 생강하고 부추. 부추가 또 그렇게 남자한테 좋대요, 또. 부추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백질보다 부추를 끊임없이 부추즙이라든지 그게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추가 되게, 자랄 때 힘어리 없이 자라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이게 솟아 자라잖아요. 부추 자체가. 이게 막 파는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렇게 꺾이는데 부추는 안 꺾이고 촥촥촥촥.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부추랑 장어랑 마늘, 생강 같이 먹으면 게 좋다고 하죠. 장어랑 비슷하게 생긴 거. 7번째. 이것도 되게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뱀이죠. 아우 무서워. 뱀술, 뱀은 주로 술로 담가 먹죠. 뱀은 딱히 고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뱀이 막 씨가 마른 게 다 뱀을 잡아먹어가지고 요즘에도 뱀술 유명하잖아요. 뱀은 도대체 왜 남자분들이 뱀을 이렇게 정력제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가 뱀이 교미 시간이요. 무려 72시간이래요. 교미를 72시간 동안 한대. 그래서 또 그걸 보고서 와, 이 자식 교미를 72시간이나 하다니 존경스럽다. 뱀이 정력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뱀은 그냥 파충류의 특성상 72시간 동안 붙어 있어야지만 겨우겨우 수정을 한대요. 걔네들의 수정의 그냥 방식이야. 뱀이 막 되게 막 활력이 넘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뱀은 그냥 굳이 정력제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물어보면 단백질 정도? 뱀이 되게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뱀을 비위생적으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뱀독을 제거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만들어서 오히려 좀 뱀독 때문에 뱀독 오른다던가 그리고 좀 되게 비위생적으로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굳이 그렇게 뱀술을 먹고 그럴 바에는 그냥 부추나 마늘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솔직히 여러분 남자분들께 정력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싶으면 술, 담배만 끊어도 훨씬 강해지실 거예요. 술을 못 끊겠다면 담배라도 끊어도 훨씬 더 튼튼해지실 겁니다. 뱀 같은 거 먹는 것보다. 어쨌든 뱀은 좀 실제로는 그렇게 막 단백질 말고는 그렇게 정력에 좋은 성분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요게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소개해드리는 이거가 그렇게 또 남자 몸에 좋고 그냥 건강에 되게 좋대.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포장마차에서 드시는 걸 본 것 같아. 우리 아빠 왜 이렇게 정력제만 다 골라 드신 거야? 진짜 아빠 어렸을 땐 몰랐는데 옛날엔 포장마차 선술집에서 요걸 팔았어요. 바로 참새고기, 참새꼬치. 이 참새가 정력에 좋은 이유가 참새의 이 목 때문이래요. 목이 굵으면 정력이 좋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실제로 거의 맞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가 크면 그곳이 크다 막 이러는데 코가 크면 콧구멍이 크고요. 코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이 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목이 굵은 사람이 정력이 세다고 하는데 참새는 목이 없어. 너무 굵어. 참새가 목이 굵고 그리고 지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되게 큰 편이래요. 이게 참새가 이게 포인트래. 참새가 그 정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고 지금 저희 방 채팅창에 서로 다 못 굵다고 난리네요. 이 참새를 가지고 참새죽을 만들어 먹는데요. 이게 또 백제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릴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참새죽이라고 합니다. 이 찹쌀에다가 참새의 살을 발라가지고 참새죽을 만들어서 가을에 먹으면은 심지어 기록에 어떻게 써있냐면 참새죽을 먹은 왕을 모시던 궁녀들은 혼절하거나 복상사를 당했다고 전해진다고. 아니 참새 너 귀엽게 생긴 줄 알았더니 이 자식. 그래가지고 이제 참새고기는 허약한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이게 좀 정혈을 이렇게 피를 맑게 해주고요. 신장과 간 기능 강화에도 좋고 그래서 간 기능에 좋기 때문에 술집에서 참새고기를 팔았었나봐요. 그래서 과거 노인들이 메뚜기를 마음껏 잡아먹으면서 참새가 메뚜기를 많이 먹는데 메뚜기를 많이 먹은 참새는
또 보양식으로 유명한 오골개보다도 오골개 3마리를 줘도 안 바꾼다 이럴 정도로 참새가 그렇게 최고래요. 최고. 지금도 실제로도 참새죽 참새죽 먹고 싶은데 참새 꼬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예전 80년대에 팔았던 거예요. 요즘에도 참새꼬치 파는 곳 있어요. 되게 리얼해요. 그냥 정말 참새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데 약간 좀 전기구이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닭은 이렇게 돼도 맛있어 보이는데 참새는 징그러 이런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참새가 귀엽다는 이유로 참새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이게 예전에 이제 선술집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많이 팔았었어요. 이래서 참새가 요즘 없나? 저는 참새고기 먹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냥이 취미셨거든요. 이제 낚시가 취미셨다가 또 바뀌어서 사냥을 많이 했었는데 전 노루고기, 토끼, 꿩, 참새 이런 거 흔하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비위가 강한가 봐. 그래서 아빠가 참새를 뒷산 가가지고 원래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총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참새 잡아와가지고 그거 구워줬었어요. 먹었던 기억이 좀 고소한 닭고기보다는 약간 연하고요. 기름기가 좀 지방질이 좀 있고 고소해요. 참새고기. 토끼고기는 좀 비렸던 느낌이 나고 꿩고기는 그냥 팍팍한 그러한 닭고기? 좀 빨간 약간 좀 갈색빛이 나는 닭고기 같은 느낌이 들고 노루는 약간 노린내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걸 또 다 잡으셔서 박제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전시해놓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총기를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그 법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반납했죠. 자, 아무튼 참새가 그렇게 또 참새가 이런 별명이 있어요. 참새그라. 제가 소개해준 거 중에서 실제로 진짜 정력에 좋은 건 참새라고 하네요. 예, 아무튼 참새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사의 백제 의장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참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음식을 제가 몇 개 더 추가를 찾아봤어요. 보면 동충하초가 또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죠.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중국 등소평이 비밀 보양식으로 이 오리고기에다가 동충하초를 넣어서 먹은 그러한 보양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후궁들이 많았는데 후궁은 아니겠죠. 첩들이 많았는데 여자들이 많았는데 동충하초를 먹고 이렇게 기운을 냈다고.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어요. 명신종은 돼지 코스프로 이거 스펀지인가에 나왔던 건데 명신종이 돼지 코와 귀 수프를 먹었다고 해요. 돼지 코와 귀에서는 그런 콜라겐과 엄청난 그런 기름기 그게 이제 보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돼지 코와 귀 수프. 되게 느끼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우리나라 부산의 돼지국밥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제 몸이 이렇게 허한 사람이 진짜 숙취에 돼지국밥 먹으면 진짜 되게 몸에 배에 좋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꼭 역대 왕들이 엽기적인 것만 먹었던 건 아닙니다. 채식만 즐겼던 왕들도 있어요. 영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가장 오래 살았고 자식도 나쁘지 않게 많이 있는 편이고 제일 오래 살았던 장수한 왕으로 유명한데 영조는 소식을 했다고 그래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고 사도세자가 음식 많이 먹는 거 갖고 또 갈구고 뚱뚱해졌다고 갈궜거든요. 소식을 했고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었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뭐를 그렇게 즐겨 먹었냐면 양파를 즐겨 먹었대요. 양파도 그렇게 몸에 좋대네. 양파, 마늘. 양파는 하루에 양파 하나씩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대요. 양파즙을 먹는다던가 갈아 먹는다던가. 양파가 좋은 게 양파에는 퀘르세틴, 루틴, 유아알릴, 화합물들의 성분이 있어서 고지혈증, 암, 당뇨, 백내장, 체중 감량에 그렇게 좋대요. 체중 감량. 자, 오늘부터 하루에 1양파씩 먹겠습니다. 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양파가 좋구나. 나 양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파를 막 볶아서 넣었고. 양파 좋아. 그리고 이 영조는 그때 당시 탕평책을 이제 실시하면서 이제 노론, 소론, 막 이런 붕당 싸우지 마라 이래서 그런 사색 붕당의 색깔을 가지고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탕평채를 되게 즐겨 먹었대요. 그 탕평채에 들어간 그 청포묵 자체가 녹두가루로 만든 건데 우리 몸속에 중금속 배출을 돕고 그 청포묵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물리쳐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숙종은
어떤 걸 특히 좋아했냐면 오골계와 흑염소를 달인 검은탕을 숙종을 되게 즐겼다. 숙종도 또 정력에 관심이 많잖아요. 장희빈. 숙종은 검은탕을 즐겼고 검은깨. 숙종은 블랙푸드 매니아였대요. 이제 오골, 검은 흑염소, 그리고 검은깨, 검은콩. 검은깨, 검은콩은 지금도 블랙푸드 되게 인기잖아요. 몸에 좋은. 그래서 그런 걸 즐겨 먹었다고 하고, 순종은 본인이 되게 몸이 약한 왕이었어요. 순종은 이가 되게 안 좋았고, 이가 좀 되게 잘 빠지고, 이가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위장이 되게 안 좋아서 잘 체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령숙수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차돌박이를 다져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잘 씹지 않아도 그대로 꿀떡 삼켜도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차돌조리개. 약간 미트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양의 미트볼 같은 음식 요거를 즐겨 먹었다고 하고, 순종의 몸을 위한 보양식이었다고 하고, 고단백이니까 몸에 좋았을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요런 음식이 있는데 미트볼, 그렇죠? 동그랑땡 맛있을 것 같아. 간장 같은 거에 이제 졸인 거죠. 그리고 철종은 어렸을 때 강화도로 유배를 갔거든요. 철종이 강화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즐겨 먹었던 음식이 바로 순무김치라고 합니다. 순무는 강화도의 특산물이고 또 이 순무김치 자체가 강화도 특산 음식이에요. 이 순무가 좋은 게 다이어트 능력도 좋고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순무는 이렇게 되게 조그만 순무 있어요. 무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 순무 먹으면 어떤 맛이냐면 무랑은 좀 다르고 약간 토란 같은 맛이랄까? 팍팍한 그런 느낌이 나요. 순무. 그래서 순무김치가 철종의 또 비밀 보양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로 갈수록 왕들이 이제 보양식보다는 좀 소박한 음식을 즐겨 먹었대요. 그래서 정조는 그렇게 고추장에 비벼 먹는 고추장을 그렇게 좋아했고, 고추장을 먹으면 열이 나고 힘이 난다. 고추장도 우리가 정력제로 좀 썼던 게 있어요, 진짜로. 민가에서는 고추장을 먹으면 뭐 열이 나고 막 가슴이 뛰니까 이게 몸에 좋다고 생각했어. 그냥 매워서 그런 건데 고추장을 약간 정력제로 진짜 먹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정조는 고추장을 즐겨 먹었고, 철종은 아까 보였던 순무김치. 철종은 김치 종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시래기 김치, 시래기국, 막걸리를 좋아했고, 고종은 아시다시피 커피를 특히 좋아했고요. 고종은 그렇게 사이다를 좋아했다고. 아니 그때 당시 사이다나 커피, 좀 고종의 입맛이 약간 좀 단 걸 좋아했대요. 고종 입맛이 약간 초딩 입맛. 그래서 쿠키랑 커피, 사이다 이런 거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왕들의 이런 보양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거 있다면, 이것도 제가 빼먹었네요. 메뚜기 볶음. 메뚜기도 이스라엘 모세의 비밀 음식이라고 해요. 메뚜기는 역사가 되게 긴데 성경에 메뚜기는 먹어라 라고 써있을 정도로 모세가 권했던 음식인데요. 고단백 미네랄 비타민으로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요. 이 메뚜기 예전에 뷔페에도 있었는데 아니 저는 못 먹겠던데 고소하다고 하더라고요. 메뚜기 이게 점프력 이런 거 좀 몸에는 좋다고 합니다. 메뚜기 튀김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양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올가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정력을 위한 보양식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제가 봤을 땐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귀가 이렇게 솔깃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